기후위기로 시작된 꿀벌 실종 사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심 속 꿀벌을 찾아 원인이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대전시장이 지역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퀴어 축제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퀴어 축제가 강행될 것으로 보여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 호성신학교가 순교 역사 체험의 영성 순례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 리턴즈에 게재된 영상에 대해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100년의 기록을 담은 아카이브를 공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꿀벌은 우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꿀벌 실종 사태가 심화되고 가속화된다는 것인데요. 굿TV 취재진이 도심 속 꿀벌을 직접 따라가 꿀벌 실종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김혜인 기자입니다. 도심 속 대학교 옥상 위에서 난데없는 꿀벌떼가 나타납니다. 대학교 양봉 동아리 비해피에서 키우는 꿀벌입니다. 도시 양봉을 하며 도시 생태계를 수호하고 그리고 신종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의 면역력을 키우고자 시작하게 된 소모임입니다. 가끔은 귀찮기도 하고 번거로울 때도 있지만 꿀벌들이 잘 커가는 모습을 보면 도시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고 지구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뿌듯하기에.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꿀벌을 만나는데 벌통 내부를 조사하는 내검입니다. 양봉장에서 채취한 꿀은 학교 축제에서 판매해 도시 양봉의 의미를 알리는 데 보탬이 되기도 합니다. 기자가 다음으로 찾은 곳은 도심 속 또 다른 양봉장.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양봉 전문가 과정 30명의 교육생들도 양봉 배우기에 한창입니다. 교육생 중에는 꿀벌 실종 사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온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양봉을 하는 꿀벌들이 집단으로 사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분 매개를 해야 되는 많은 식물들이 수분 매개를 하지 못해서 생태계에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연구실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꿀벌 한 마리가 하루에 찾아다니는 꽃은 수천 송이. 화분 매개 곤충인 꿀벌은 식물의 꽃가루를 옮겨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1종이 꿀벌을 포함한 곤충의 수분 활동에 의존해 생산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채소는 49.2%, 과수 4.9%가 꿀벌들의 화분 매개로 열매를 맺는데 이런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단 첫 번째, 벌이 없어지면은 생명 다양성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거. 두 번째,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의 한 70%가 다 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벌들이 수분을 해줘야만 딸기나 모든 과일들은 마찬가지고요. 환경 플러스 식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해 초에만 우리나라에 약 14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꿀벌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급격한 기후변화로 꿀벌의 먹이를 제공하는 식물 다양성이 떨어진 것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습니다. 겨울철에 고온 현상이 일어나면서 겨울철에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자꾸 야외 활동을 하면서 체력이 소진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 또 기생하는 꿀벌 응애가 있는데 그 응애의 번식력이 높아지고 그 약재에 대해서 응애들이 저항성이 생겨서 방제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꿀벌 실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도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꿀벌 보호에 나섰습니다. 선제적 조치로 꿀벌이 도심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인데 꿀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 식물을 많이 심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자체에서 국유림이나 지방에서 갖고 있는 그 공간에 벌이 좋아하는 밀원 식물을 육성을 하면 꿀도 많이 생산할 수가 있고 벌들이 안정되게 건강히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에선 꿀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벌이 끼치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태계가 복원되면 우리의 면역력이 좋아져서 또 코로나 같은 다른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지켜야 될 기준 같은 것들을 좀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다음 달 대전에서 처음으로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대전 광역시장을 비롯해 기관장들은 개최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주최 측의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지역 내 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 지역에서 한 번도 열린 적 없었던 퀴어 축제. 시장까지 나서 지역 갈등 조장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다음 달 6일 행사는 강행될 예정입니다. 과정을 짚어보면 지난달 14일 대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대전에서 제1회 퀴어 축제를 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3일 후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권은 존중하나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맞다며 대중 앞에서 축제가 열리면 시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축제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 많은 우려를 하는 분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는 법과 원칙을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이에 조직위 측은 이장우 시장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며 지난달 29일 5개 구청에서 관할하는 5개 공원에 대한 장소 사용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시청 길 건너서 보라매 공원이 있거든요. 7월 13일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허가하지 않는다고 이제 결정해서 공문 보냈거든요. 대전 동구청은 지난달 30일 용운 근린공원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지만 며칠 뒤 검토가 미흡했다며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달 6일 퀴어 축제 장소 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단순한 캠페인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이제 허가를 내줬는데 알고 보니까 퍼포먼스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깊게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도서관 있지, 옆에 학교 있지. 대전시장이 앞서 밝힌 대로 지역의 학부모 등 우려하는 상황을 조장할 수 있어 승인을 취소한 겁니다. 그런데 조직위 측은 동구청에 해명을 요구하며 내달 6일로 축제 개최일을 확정했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현재는 대전 동구 소재동부터 대전역 일대 등에서 부스와 거리 퍼레이드를 진행할 거라며 구체적인 장소도 말했습니다. 관련 행정 업무 처리에 이처럼 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소 같은 경우는 시가 아니라 잠시 주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선생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는 저희도 이제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퀴어 축제 조직위가 5개 구청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원 사용 신청을 했고 각 관할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구청 간 허가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5개 공원을 연결해 퍼레이드를 진행하는지 등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5개 구청에 신청했다가 한 군데 되면 거기서 다 모여서 하려고 했는지 도로를 행진하거나 이러려고 했는지 그런 건 모르죠. 퀴어 축제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에 대전시에서 70여 개의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같은 날 건강한 가족 시민대회를 열 것을 예고했습니다. 대전시 교계도 함께 대책회의에 나섰습니다. 공원을 불허하면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강행하겠다. 대전은 사실은 이런 부분 동성애 문제라든가 차별법 문제라든가 강하게 대응하는 이 지역 중에 하나예요. 퀴어 축제가 서울, 대구에 이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둘러싼 지역 시민사회의 우려가 심각해지며 관련 행정당국의 정확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된 기독교의 회복을 위해 교계 신학교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영성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대학 성결교 호성신학교인데요. 순교 역사와 함께한 영성 수련의 현장을 김승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 호성신학교가 2024년도 순교 역사와 함께하는 영성순례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호남 지역 순교자의 역사가 숨쉬는 교회들을 순례하는 탐방식 영성수련회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호성신학교 김복철 학장은 호남 지역에는 복음을 위해 순교하신 옛 선진들의 사적지가 많다며 말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이 이번 영성수련의 핵심이라고 수련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영성과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그 순교의 영성을 조금 더 보고 또 그런 그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김학장은 한국교회와 신학교들의 회복을 위해 형식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초심의 영성 회복을 위한 순교의 신앙,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형식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많이 좀 헌신이 약해진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순교의 신앙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날 영성수련회에 참석한 임직원들과 재학생들은 두암교회, 임자진리교회, 문중경 전도사 순례기념관과 군산 성지순례길을 탐방하며 순교 신앙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승균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26일 반동성애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 리턴즈가 게재한 불특정 다수와 항문 성행위를 하는 장신대 학생이란 영상에 대해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장신대는 해당 영상은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만 담겨 있다며 마치 장신대 기숙사를 불건전한 성행위를 하는 공간으로 호도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영상 확인 직후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했지만 허위 사실이었다며 학생들은 생활관 입소 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고 있고 담당 직원과 학생 임원들이 생활 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신대는 레인보우 리턴즈의 영상을 내릴 것과 채널 운영자인 옆 안성 원장이 학교 구성원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염 원장은 개인 방송을 통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장신대가 완력을 사용해 진실을 덮으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아카이브를 공개하며 지난 100년의 기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NCCK가 만든 이 온라인 기록관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NCCK나 관련 사회단체, 개인 등이 생산한 교육, 의료, 민주화, 인권 통일 운동 관련 문서와 사진 2만 5천 건을 볼 수 있습니다. NCCK 총무 김종생 목사는 우리는 산업화의 변두리에 밀려난 사람과 소외된 분들의 인권을 열심히 옹호하고 대변했다며 지난 100년을 성찰하고 이후 100년을 고민하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여러 기념 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NCCK는 창립 100주년 기념 예배, 10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100주년 기념 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화 기념으로 설립된 전주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한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1차년도 평가 결과 전국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은 대학과 지자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사립대학 특성화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비수도권 사립대학 66개 교에 국비 2,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평가에서 전주대는 지자체와 연계한 관광, 농생명, 에너지 등 3개 분야 특성화, 마이크로 전공 기반 모듈형 융복학 과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은 학력 인구가 줄고 지역 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우리 대학 학생들이 전북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학습 여건과 교육 환경을 개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가 중구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기념관에서 숭실대 재건 7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를 연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내달 7일 시작해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1954년 초대 학장 시절 한경직 목사 대형 동판 사진과 재건된 서울 숭실대 개교식 사진 2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한 목사님은 숭실대가 지닌 기독교 정신을 평양에서 서울로 잇기 위해 노력하셨다면서 대학 교육을 강조하며 숭실대 재건에 힘쓰셨던 그분의 업적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알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예고했던 대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등 필수 분야는 유지하는 등 당장 진료 차질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그라질 것 같던 휴진 움직임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의료대란과 의대교육 사태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때 휴진을 중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 달 4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27일로 예고했던 휴진이 불발된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휴진 등 투쟁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면 대북 심리전 수단인 전방지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7일 북한이 사흘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했는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실장은 우리는 북한에 자숙기간을 주기 위해서 확성기 방송을 그동안 중지하고 있었다며 만일 북한이 종이를 넣은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낸다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중폭발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 북한의 지난 26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 및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다탄두에 의한 각계표적 격파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무기 체계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미사일 총국과 관하 국방과학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했다고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번에 우주 발사체를 실패했고 전날 발사체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포장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강모 대위와 남모 중위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진행하고 쓰러진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방부는 27일 앞으로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체력 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 훈련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26일 2023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부정되고 있으며 당국이 용인하는 대안적인 신념 체계도 없을 뿐더러 2014년 북한 인권을 조사한 UN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을 계속 처형하고 고문, 체포 및 신체적 학대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지난해까지 22년째 종교의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으며 올해 연말에도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프랑스 조기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선두를 기록 중인 극우 정치인이 반이슬람 이민사회 정책을 현지 시간 27일 밝혔습니다. 프랑스 국민연합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가 구상 중인 법안에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 중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는 인물에 대해선 추방 명령을 내리고 해당 이슬람 사원도 신속하게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이슬람 여성 복장인 부르카나 니캅처럼 여성의 얼굴 등 신체 부위를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기게 됩니다.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 출신인 바르델라 대표는 국민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총리로 꼽히는데 최근 프랑스 내 여론조사에서 국민연합이 36%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어 바르델라의 당선이 점쳐집니다. 일본 정부가 26일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번 일본 정부가 항의한 한국해양조사선 해양2000이 26일 다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후 2시쯤 한국 조사선이 독도 동쪽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와이어와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우선으로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과 11일에 이어 이달 들어 3차례 독도 주변에서 한국 조사선 활동에 항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항의에 대해 매번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해왔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일명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선동으로 악명 높은 독일의 95세 극우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RD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26일 국민선동 혐의로 기소된 우르줄라 하퍼베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퍼베크는 2015년 나치 친위대원 오스카 그레닝의 재판에 대해 아우슈비츠는 강제 수용소가 아닌 노동 수용소였다고 주장했고 홀로코스트를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거짓말이라고 발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 나치를 경험한 뒤에도 95세까지 살 수 있었지만 나치 학살의 희생자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재판마저 자신의 주장을 퍼뜨리는 기회로 이용한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도 제주와 남해안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는 150mm, 남해안에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엔 장마 전선이 중부까지 북상하면서 본격적인 장마가 전국에 시작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2도, 부산 28도, 대구 32도, 제주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27일부터 세브란스 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등 다른 병원들도 휴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운영과 의대 증원 정책을 두고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아픈 사람을 볼모로 삼아 피해가 확대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